안녕하세요. CDU 청담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대디 양동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말씀드려야겠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촬영을 바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 플라즈마로 쌍꺼풀 만드는 게 정말 핫하더라고요. 인스타 릴스에도 후기 영상이 자주 보이고요. 직접 받았다는 후기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플라즈마 쌍꺼풀이요, 이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추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술이 아니다,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뭐 쉽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시술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이 플라즈마 쌍꺼풀 하면 안 되는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제발 이 시술하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즈마 쌍꺼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잘못된 기계 사용입니다. 여러분, 이 약물 오남용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플라즈마 쌍꺼풀 소식을 듣고서 제가 이게 플라즈마 오남용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플라즈마 레이저는 피부 표피에 에너지를 주입해서 표피를 빠르게 탈각시키고 그 과정에서 얻는 피부 재생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정말 설명하면 약간 프락셀은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이 프락셀 같은 원리인 거거든요. 프락셀이 뭐 흉터 치료나 모공을 타이트닝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 프락셀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의 겉면에 아주 미세하게 상처를 내서 그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처나 흉터가 재생되는 거죠. 흉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상처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생 목적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든다? 저는 이 플라즈마 레이저를 너무 잘못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시술 사진들 몇 개 찾아봤는데 눈 위로 막 상당히 굵게 쌍꺼풀 라인을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시술하는지 정확히는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 부위에 몇 번씩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찍찍찍찍 쏴줘서 주름이 잡힐 만큼의 면적을 태우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 플라즈마 기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또 이용이 되고요. 또 시술 목적도 재생이 아니라 쌍꺼풀 생성으로 이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가 재생 시술, 미용 시술이 아니라 그냥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우리 몸의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수술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 기기나 기법 자체가 피부에 정말 깊은 상처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사용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예뻐지는 길은 이 숙련도 있는 전문가 찾아가서 가장 적합한 수술,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이 위험한 에너지를 원래와 다른 목적으로, 그것도 막 비전문가에 맡겨서 시술하는 거,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효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효과 측면에서도 이 플라즈마 쌍꺼풀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라즈마 에너지가 원래는 진피가 아니라 이 표피에만 자극을 주는 에너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플라즈마는 피부에 살짝 자극을 줘서 쓰는 장비인데, 이걸 쌍꺼풀을 만들려면 아주 깊게 상처를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상처가 생긴다는 거는 피부가 있고요, 피부 밑에 진피층이 있어요. 진피층도 두 층으로 나뉘는데, 위에 상부의 진피층까지는 없어져도 재생이 상처 없이 아물 수 있지만, 이 깊은 진피층 이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흉이 생겨요. 말 그대로 플라즈마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깊은 진피층 이상까지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거기에 흉터가 생겨서 쌍꺼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비의료진이, 이 깊이를 알지도 못하는 비의료진이 약해 쏘니까 쌍꺼풀이 풀려버리고 안 생겼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약해 하니까 효과가 없구나 해서 파워를 올려요. 실제적으로 개인마다 똑같은 파워도 얼만큼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CO2 레이저 막 전 빼잖아요. 그것도 쏠 때 약하게 해서 쏴보고 그 정도 상태를 측정하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비오레는 그런 걸 못하니까 처음에 약하게 쐈더니 이분은 효과가 없었어.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땐 세게 쏴야겠다. 파워 올리죠. 혹시나 좀 세게 확 올리는 순간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깊은 흉터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흉터가 생겨요. 물론 흉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쌍꺼풀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아주 높은 쌍꺼풀을 만들어서 정말 보기 싫은 저희 막 소세지 쌍꺼풀, 큰 쌍꺼풀 이런 정말 이상한 쌍꺼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들면요,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 조직도 유착을 당연히 시키거든요. 뭐 절개를 하든 비절개를 하든 이 쌍꺼풀 수술의 유착은 실제적으로 이 진피층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유착을 통해서 눈과 피부가 접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피에도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 쌍꺼풀은 그냥 눈에 주름을 한 겹 더 만드는 거죠. 20대 분들 경우를 설명해보면 어쩌면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드는 쌍꺼풀 라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에서 보이는 피부에만 있는 아주 얕은 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표피가 더 늘어지고 처지게 된단 말이죠. 그때 이 쌍꺼풀은 진피까지 유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을 잡아주거나 예쁘게 떠지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처짐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또 그거는 쉽게 또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상처를 통해서 만든 그냥 단순 피부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시간과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쌍꺼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플라즈마 쌍꺼풀을 반대하는 정말 마지막 이유, 바로 너무 위험해서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이 플라즈마 에너지는 피부를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예요. 전문가가 제가 사용하더라도 언제나 이 화상이나 상처 또 흉터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몸에서도 정말 제일 얇은 눈꺼풀, 그것도 아주 두꺼운 선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저는 이거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누가 이걸 이렇게 사용할 생각을 했을까? 의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위험하고 또 부작용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거든요. 원래 이 플라즈마 에너지가 이 눈가 쪽에 사용할 때도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에너지를 막 정말 같은 곳에 여러 번 사용해서 깊은 상처 만든다. 와,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랑 연결져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다쳐서 흉터가 생긴 분들 아실 거예요. 흉살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피부보다 흉터 부위가 좀 더 이게 딱딱해지고 감각도 막 떨어지고 딱딱하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흉살이거든요. 근데 이 플라즈마 레이저로 만든 라인은 그런 딱딱한 조직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한마디로 눈에 화상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술 사진 눈으로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도 막 시술 자국, 그러니까 태운 자국이 막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후관리에 대해서 이 딱지가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란 말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 얇고 예민한 눈가 피부인데 이렇게 큰 상처가 생기면 더군다나 딱지가 떨어진 과정에서 다치다가 덧나거나 긁어내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조직이 더 단단해질 수 있고요. 큰 흉으로도 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눈 감거나 뜨실 때도 뭐 측감 이런 데서도 막 이밀가 뭔가 너무 이상한 느낌도 생기고요.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위험한 시술인데 생각보다 우리 SNS는 간편하다, 빠르다, 쉽다 뭐 이런 측면만 강조해서 유행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정말 너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 쌍꺼풀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저는 쌍꺼풀 수술하는 거 추천드려요. 사실 이 딱지 떨어지는 시간까지 합치면 쌍꺼풀 수술이나 뭐 플라즈마 회복기가 오히려 쌍꺼풀 수술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 붉은기까지 없어진데 오히려 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생각해요. 수술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하나 이유만으로, 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이유만으로도 뭐 정말 간단하다라는 이 포장지를 두르고 많은 사람에게 이게 와, 이거 홀리고 있다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플라즈마 쌍꺼풀을 비추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요즘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시술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시술을 둔갑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이 진짜로 간단하고 효과 좋은 꿀팁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너무 위험한 시술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댓글창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테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CDO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